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어제 굉장히 유의미한 이슈가 하나 떴었죠.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FSD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핵심적인 파트너로는 바이두가 이제 선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계획 경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혹은 정권에서 해당 섹터별로 이제 밀어주고자 하는 기업을 선별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은 바이두가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두와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행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이두는 이제 테슬라의 중국의 이제 그런 데이터 이제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뭐 도로 사정 아니면 뭐 규정이라던가 혹은 이제 내비게이션 맵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이제 협력을 맺은 것이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FS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이두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이두의 그런 문턱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두는 중국 내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압도적인 입지를 가져간 것이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에 대한 상용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완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가지 규제로 인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정책이 답보 상태에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제 혀를 뚫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우리 텔레그램방에서도 이제 공유가 된 이슈죠. 우리 멤버분이 공유 좀 해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도 일정을 미루고, 원래는 인도에 가셨어야 되는데 인도 일정을 미루고 중국에 방문한 것은 결국 이 자율주행을 FSD의 상용화를 이제 위해서 이제 간 것이라는 것이 이번 이슈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같았으면은 보통의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을 먼저 소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음 일정을 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정을 미루고 원래 있었던 일정을 미루고 중국으로 간 것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따온 그런 협상안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미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아폴로라고 이제 로보택시 OS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진출을 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자율주행은 곧 바이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공고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멤버분이 이제 필사단 멤버분이시죠. 필사단 멤버분이 유의미한 그런 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글을 좀 남겨주셔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7일 글입니다. 우리 필승사단 멤버분이시고요. 필승님 안녕하세요. 수익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수익금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학생이다 보니 시드가 별로 크지 않으니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아쉽지 않습니다. 필승님 밑에서 배워가고 멤버들과 성장한다면 돈은 언제나 벌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필승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제게 자신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필승님과 함께라면 미로를 탈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요즘 주식 공부하는 자세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 중입니다. 항상 정진하는 자세를요. 놀랍게도 능률이 상승하더군요. 뭐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정진하는 자세야말로 필승님께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쓰는 30만 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필승. 그렇죠.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제 필승 아카데미, 필승 학원 같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을 이제 받고 있죠. 멤버십 비용이 30만 원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값지게 쓰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시대가 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단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열정이 상당히 뛰어난 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 오프라인 모임 때 말을 하는 것들만 봐도, 혹은 그런 눈에서 나오는 그런 총기를 봐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땡땡님. 땡땡님은 열정을 느껴집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정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승.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커뮤니티 글로 이제 써드릴 때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는 말을 이제 입버릇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은 그 어떤 분야에서든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투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 멤버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옆에서 최대한 돕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올바른 길을 먼저 만들어 드리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이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 장이 열리자마자, 거의 열리자마자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도 매수가 한 번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어제 이제 시초가 부근, 그리고 새벽 저가 라인 부근에서 이제 추가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 5.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대략 2천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의 자동차 시장보다 오히려 더 큰 로보택시 시장, 자율주행 시장이 사실 경쟁이 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꽤나 오래전부터 우리 멤버분들께는 꾸준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멤버십 운영 이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자율주행에 있으며, 자율주행은 디자인 선호 및 감성 따위가 없기 때문에 1등의 시장을 다 먹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iOS, OS 이런 거에 취향 차이가 없죠. 그냥 더 좋은 거면 쓰는 겁니다. 당연히 취향 차이는 하드웨어에 뭐 갤럭시 쓸 것이냐, 혹은 아이폰 쓸 것이냐, 이 정도, 혹은 가격 경쟁력 이 정도에만 쓰면 있는 것이지,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핸드폰보다도 훨씬 더 안전이 중요하고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에 반해서 이런 취향을 타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핸드폰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웨어적인 시장보다는 안정성, 효능, 효과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등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다 먹는 시장, 상위 몇 개 기업이 전부의 시장을 먹는 시장,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후발주자들을 따돌린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vs 중국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봐야 두세 개 기업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수천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업들이 이렇게나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섹터 자체도 매우 섹시하죠. 상용화 시점에 대중들이 열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샤오펑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 구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16일에 제가 미리 좀 분석해드렸죠. 그리고 그게 어제 이슈로 이제 뜬 것이고요. 테슬라 입장에서 13억 명의 인구를 지닌 중국이 노다지로 보일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을 통해 압도적인 실적 및 기술 성장을 이루고, 중국은 테슬라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얻어냅니다. 테슬라의 데이터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샤오펑, BYD, 바이두 등 중국 자동차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로 향하겠죠.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따로따로 경쟁이지만 중국은 강력한 정부의 비호 아래 헤쳐 모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미 자율주행 시장도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개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어제를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선명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애플의 탈중국과 테슬라의 친중국 행보를 비교해드리며 미래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흥미진진합니다. 테슬라, 샤오펑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XPI 투자 중입니다. 네, NXPI는 투자 중에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핵심 기업 중에 하나죠. 현재는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7월 28일 글입니다.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2025년을 목표로 내달려도 모자랄 판에 미국이 여러 규제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제 현재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꽤나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에 반해서 중국은 2015년, 그러니까 내년을 목표로 해서 여전히 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바이두와 그리고 테슬라가 협력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안전이고 규제고 뭐고 정부에서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공산주의를 넘어 독재주의에 가깝죠. 전기차와 태양광에 이어 자율주행도 중국이 앞서 나갈 수 있을지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및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보일 산업으로 봅니다. 샤오펑, NXPI 투자 중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이 로보택시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당연하게 테슬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이제 인간을 닮은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나아가서 뭐 UAM도 마찬가지고 혹은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무인 드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센서가 입혀질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을 먹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제 이제 첫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 시초가, 그러니까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빠르게 시초가 부근에서 빠르게 이제 그 아래쪽, 이제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한 겁니다. 시초가 아래에서 첫 번째 매수, 그리고 새벽 시간대 두 번째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비중이 좀 커진 상태죠. 현재로서는 5.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테슬라를 둘러싼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4월에 분석해드렸죠. 자, 개인 투자 비중이 워낙 높으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흐름도 아닙니다. 미국의 현 정권과 대놓고 척을 지고 있는데 주가가 잘 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특히 월가와 척을 지고 있는 것도 기회를 더욱 부풀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과 친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와 친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미리부터 분석을 해드렸어요. 기회가 커지고 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자율주행 경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자율주행 경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예나 지금이나 유의미한 강자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 마지막으로 몇몇 IT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이고요. 그제를 잇는 중국 기업들에 따라 붙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및 인식 등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많고, 아직 세상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기대할 만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와 사회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난 만큼 투자로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대에 머물 당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여서 좋은 수익을 봤었죠.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NXPI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2월 28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200조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애플도 자율주행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듯합니다. 무한 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는 전기차 시장으로의 진출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극악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 기업이 말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율주행 경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다고 해도 그 앞에는 더 거대한 벽이 우뚝 쏟아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벽이라는 것은 테슬라,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죠. 테슬라 vs 중국의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노이즈가 끼고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로 보고 있으며, 시장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은 장기간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3월 18일 글입니다. 바이두가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안전 및 규제 문제로 갈 길이 먼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서 바이두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테슬라, 중국 기업 정도로 판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특성상 사업 도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바이두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2021년 4월 19일 글입니다. 바이두가 앞으로 5년 내에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내에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겠다. 여기서는 이제는 테슬라 차량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겠죠. 100만 대 이상은 손쉽게, 꽤나 수월하게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 테슬라가 바이두 플랫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보택시 사업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바이두는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콕 집어서 자율주행은 바이두가 하라고 설명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율주행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여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바이두
투자 중입니다. 이 당시에 바이두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이슈를 통해서 저는 바이두에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보고 있고 기회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빠르게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을 공개하면서 투자를 할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와 그리고 바이두에 대한 협력 내용을 통해서 현재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사실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 시장이라는 것이고 특히나 자율주행은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 선점을 가장 빠르게 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장 빠르게 혹은 가장 크게 혹은 가장 높이 키운 기업들이 시장을 다 먹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의 취향을 타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잘하는 놈이 다 먹는 시장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드웨어 쪽에는 취향을 타지만 소프트웨어는 취향을 그다지 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면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PC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말이죠. 혹은 이제 인터넷 시장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이제 크롬 이제 구글의 크롬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OS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 혹은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는 기업들이 시장을 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처럼 몇십 개의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선점을 한 이후에는 많아봤자 5개 기업 내로 이제 정해질 것이고 이 시장이 2,000조 이상이라는 것이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력 혹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필승 사단 멤버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마켓 분당 멤버분들께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핵심 내용을 위주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언젠가는 혼자서 투자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분당의 멤버에 대한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